네, 휴가간 더마카를 대신해서 월수금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광고 나갈 때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보람차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네. 이야기 했는데 네, 새벽 노동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네, 저도 촌철님들 아침 인사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종배영 오늘은 38번째 저의 생일입니다. 타지에서 일하며 혼자 사느라 미역국도 못 먹고 출근하고 있는데 어이구. 종배영의 축하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예. 미역국은 안 드셔도 되는데 누가 안 사줘도 고기 사서 드세요. 아, 네. 번호도 말씀드려야 되나 봐요. 제작진이 번호를 크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4258님이십니다. 네.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그죠? 꼭 챙겨 드시라. 고기 사 드세요. 고기 미역국보다 고기다. 좀 소고기가 약간 부담되면 돼지고기라도 사서 드세요. 네. 네, 그리고 2910번이신데요. 두 번째 조혈모 세포 이식 후 3개월 만에 오늘 퇴원합니다. 아울러 합격 맛집에서 내일 수능치를 딸 은민이가 제 실력 이상 발휘하여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전은민 파이팅! 이게 자식 사랑 아닙니까? 아, 그리고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몸이 이러신데 그런데 지금 수능치를 딸 걱정을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합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당연히 되는 거죠. 화이팅. 은민이 2910님도 화이팅. 네. 예. 네. 김정환님은요. 추운 날씨입니다. 감기가 무섭습니다. 여기는 남원시 운봉입니다. 김장 준비로 한창입니다. 배추 자르면서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지리산 바로 미치는 운봉이면. 네, 와. 400폭이나 절인다고 하시네요. 어휴, 좋은 데 사시네. 공기 맑고. 그죠? 아, 김치도 맛있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수육도 맛있게 드세요. 네. 야. 네, 그리고 이인수님, 신영관님이 저한테 인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성격 삭삭한 김은지 기정부셨군요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자. 본격적으로 삐딱성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JB가 주목한 첫 번째 뉴스 뭐죠?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조금 전에 구속됐다는 소식인데 요거는 잠시 후 유튜브 연장방송 오늘 사법대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짚어볼 예정이니까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저희는. 네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최상병 특검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변호인 측이 밝히길 외교안보회의 당시 경로는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라는 취지의 호통이었다라는 것이 요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이게 변호인 측이 전한 건데요. 잘 읽어보세요.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조사 결과를 되게 존중했다. 그러게요. 이런 뜻을 깔고 지금 한 진술이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거랑 굉장히 좀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VIP 경로설에서는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였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예,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신뢰가 안 가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로 발언에 대한 해명 발언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 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9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자가 경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동문서다 대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그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변호인이 어제 전한 해명 내용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는 모두가 뭡니까?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그래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날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들이 거의 대부분 최상병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부분이 경로설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은 경로설 발언이 이것이었다고 특검 앞에서 진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자, 이들이 듣고 진술한 내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명한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면 특검이 어떤 진술에 더 방점을 찍겠습니까? 누가 더 신빙성 있게 진술했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의미 부여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촌철님들도 비슷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5696님은 뭐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요. 나라사랑님은 선택적 출석하는 자의 말에 신뢰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촌철하셨습니다. 그렇죠. 더 근본적인 건 이거죠. 그렇죠. 선택적 출석. 네. 다른 그 피의자 내지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사당국이나 이런 데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법 집행이 굉장히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신원소파님이 또 말씀 주셨는데요. 혐의 증거가 줄줄이 많이 나왔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나 보네요.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일 것 같아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판에 인사브로커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전 씨에게 여러 사람 인사를 청탁한 인물인데 전 씨가 정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끌어줬다면서 관련 일화를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고초를 겪을 때도 견디면 앞으로 좋은 게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사표를 낸다고 하길래 사표 내지 마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라고 해서 사표를 안 낸 일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영입하고 싶다고 해서 상의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더 귀인이 올 것이라고 했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에 영입하려고 했을 때도 하지 마라 라고 했고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 그럼 내가 뭘 하냐고 되물어서 대통령을 하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황교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답을 하길래 전성배 씨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라라고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일화라는 겁니다. 전 씨에게 들은 얘기를 하면서 브로커 김 씨가 이렇게 저 일화를 소개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도 이미 아찔한데요. 또 뭐가 더 있는 거죠? 김건희 씨가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달래주고 발리 같은 데 갈 때도 전화해서 이번에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물었다라는 거죠. 전성배 씨한테. 이런 전성배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멀어진 건 대선 이후인데 아크로비스타에 초대됐을 때 전성배 씨가 법당에 올 때는 어디서든지 큰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왜 나한테 큰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이 법당에서는 큰절을 하지만 밖에 아무 데서나 큰절을 한다고 했느냐라고 대받았다고 하고요. 전 씨는 이때 사이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인사 추천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뉴스에서 짚을 점이 있다면 뭔가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지금까지 전한 건 브로커 김 씨가 전 씨에게 들었다는 내용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따라서 교차 확인이 필요한데 교차 확인 전에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김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전 씨는 네. 김 씨의 이런 증언을 인정을 하느냐. 사실은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원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공판에 나왔기 때문에 전성배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진술을 할 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별다른 말을 왜 안 했을까요? 할 말이 없었나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말이니까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해서 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간접 확인이 된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어제의 증언에서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손바닥 왕은 그러면 누가 코치해 준 거냐? 추억의 손바닥 왕 후보 시절에 토론할 때 나와가지고 그 모습을 들킨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또 전성배 씨가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보면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걸 코치해 준 사람은 이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촌철님들도 반응 여러 가지 주고 계시는데요. 6397님은 아유 오늘도 천불나네 라고 해주셨고요. 네. 내란척결님은 검찰공화국에 이어 무속공화국이다 라고 하셨고요. 토토로님은 법사에게 앞길을 묻고 그 답에 의존하는 대통령이었다니 창피하네요. 담쟁이 넝굴님은 국사를 꿈꿨던 건진법사.
그렇게 그렇죠. 알리셨습니다. 국사 이거 국사 시간에 배웠던 용어가 국사인데 그죠? 네, 뭐 굉장히 뭐 시대로 올라가게 되게 만들게 하긴 하네요. 근데 이 증언에서 보면 추천된 인사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전성배 씨한테 유리한 증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실제로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전성배 씨가 아무 말 안 했다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브로커 김 씨가 증인석에 서가지고 증인을 하기 전 단계에서 전성배 씨와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이것도 사실은 궁금한 대목이죠. 네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를 직접 만나서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2022년 4월 12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김건희 씨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는 매경 미디어그룹 장대한 회장의 부인 정모 씨도 함께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배용 전 위원장이 문건을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한 문건엔 국가교육위원장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하고 많은 그 자리 중에 그럼 왜 국가교육위원장 요것만 탁 찍어서 그러면 문건을 전달을 합니까? 그러게요. 누가 봐도 청탁으로 보이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그다음에 그 진술이라고 합니까? 이걸 내내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다음 문건 전달 시기는 언제죠? 6월 3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문건을 전달을 했는데 문건이 어떤 거냐면 위원장 적격성 검토서였다고 합니다. 역시 이 자리에는 또 그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 씨도 또 이때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적격성 검토서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알고 지내는 교수가 써준 위원장직 추천서 명목의 문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검이 금 거부기를 전달한 시점도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2022년 4월 26일로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 씨와 함께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가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4월 26일이면 대선 지나고 한참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 축하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배용 전 위원장은 4월이 아니라 3월 말에 줬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문건과 두 번째 문건 사이에 금거북이 줬다라고 하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줬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리를 요구하기도 하는구나. 그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만남을 극동방송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과연 이 세 사람만 그 자리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극동방송 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예, 최상병 특검 때 네. 참고인으로 성경 공부도 해주고 뭐 했다라는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실까요? 네. JB타임즈의 삐딱선 정신 말고 또 하나 남업군 정신에 입각해서 두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의 그런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한다 그래요. 정당이라고 이런 현수막을 아무 데나 막 달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대표 있을 때 만든 법 같기는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게 되면 그 개정하든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굳이 설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그냥 빨리 법을 좀 개정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남국군 정신으로 전해주실 소식은요? 미국 ABC 방송이 10일 미국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 했다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구금당했던 한국인 노동자 450여 명 가운데 김모 씨를 포함한 200명이 이민세관 단속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김 씨는 인터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적합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적인 경찰관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 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적 체포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구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희가 미국의 변호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구금의 위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걸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 변호사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승소한 전례도 있다고 소개도 해 줬는데 위자료도 위자료이지만 미 당국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소송은 필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인터뷰를 보면 뭐 눈을 찢는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그 당시에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기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끝까지 간다. 네. 이런 말씀을 마음꾼 정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경찰 직장협의회가 그제 에이펙에 투입됐던 경찰들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 영화관 스크린 앞이나 복도 바닥에 박스를 깔고 주황색 모포를 덮은 채 휴식 중인 모습이거나 야외에서 무대 장치를 식탁 삼아서 의자도 없이 식사하는 모습 등등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또 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글도 올라왔는데 문이 없고 통유리로 된 모텔 화장실을 사용했다든지 도시락을 받지 못해서 사비로 식사했다든지 이런 사연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경찰청 해명이 나왔는데 이 쪽잠 사진에 대해서는 버스를 빌려서 대기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나 버스가 불편하다고 느낀 일부가 영화관 무대와 복도 등에 지급된 담요, 박스 등을 깔고 쉬었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총리실도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지난달 15일 개최한 에이펙 치안 안전 관계장관 회의 등에서 경찰관 처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때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환기를 시켰고 김 총리가 경찰청에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총리실은 경찰청의 보고에 초점을 맞췄던데 이것 말고 현장 점검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점을 저도 환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김 총리가 모두 10번 경주를 방문을 해서 회의장, 만찬장 인프라부터 교통, 숙소, 안전, 문화 콘텐츠까지 점검했다고 이전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밝혔고. 그럼 이때 경찰 숙소나 경찰의 식사 문제도 한 번은 좀 현장 점검을 할 때 좀 세심히 둘러봤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촌철님들도 굉장히 같이 네.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열악하다. 이게 뭐냐라는 내용들과 함께요. 네. 윤영기님은 숙소가 부족한 도시라는 것을 알면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점점점 그렇죠. 이야기하셨고요. 예. 물프레님이 일 잘 치러낸 만큼 일하던 공무원도 잘 대우해 주시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대가들을 충분하게 그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9890님이 김문지 기자 목소리가 부드러워서 듣기 좋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또 뵐게요라고 제 대신 인사도 하셨네요. 네. 벌써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